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판다스 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지원하는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적을 그려주는 그래프, 선 그래프, 그 박스 플랫이라고 해서 그 통계 수치 쓸 때 많이 하는 그래프, 히스토그램, 덴시티, 스캐터, 파이 차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고요. 써주고 그 다음에 점 플롯이라고 쓰시고 괄호하고 안에다가 몇 가지 프로퍼티를 써주면 되는데요. kind에서 bar라고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 결과처럼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다스에서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서 여러분 실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랑 이제 사실 똑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4번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첫 번째 예제에 보면 X는 name이라고 하고 kind는 bar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써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nfo max 플롯만 쓰는 게 아니고 플롯.bar라고 써주고 x equal name이라고 하면 아래 요 하고 요거를 실행해 주면 위에서 실행한 결과와 아래에서 실행한 결과가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위에서 실행한 결과와 아래에서 실행한 결과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그래프는 바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인데 세로로 돼 있는 거 말고 가로로 돼 있는 거 만드는 거거든요. 가로로 돼 있는 거는 설정은 여러분 임포트하고 앞에랑 똑같은 데이터를 썼고요. 플롯이라고 한 다음에 점 바 h horizontal bar라고 해서 바 h라고 써주고요. 보통 이제 가로 그래프일 때 값을 이렇게 누적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stacked equal true라고 해주면 누적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시면 위에 데이터 설정은 똑같아서 이거만 써줬어요. 플롯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 거랑은 하나를 제가 건너뛰었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보시면 바 그래프를 누적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바라고 쓰고요. 바라고 쓰고 스택 트루라고 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점 바라고 스택 트루라고 해주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누적된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요. 스택들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위에서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게 됩니다. 금방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여기 이 자리에 바 대신에 바 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팅하는데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 H라고 쓰고 그대로 스택트 툴을 써주면 가로로 보이게 됩니다. 값에 따라서 가로로, 특히 누적된 값인 경우는 가로로 보는 게 더 크기 차이를 잘 볼 수 있어서 누적된 경우는 가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막대 그래프였고요. 사실 막대 그래프가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번에는 그 면적을 그려주는 그래프인데요. 그 면적을 좀 랜덤하게 만들려고 numpy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numpy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맞는데 np에서 랜덤 값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시켜서 4개를 발생시켜서요. 각각 칼럼 이름을 A, B, C, D라고 줬거든요. 이렇게 한 후에 면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df.plot.are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는 곳에 가시면 numpy가 임포트 되어 있고요. 판다스는 원래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랜덤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건 랜덤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좀 아까랑은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실행할 때마다 랜덤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여러분 이번에도 아까랑 좀 다른 그래프가 나왔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면적을 화면에 보여주는 이런 에어리어 그래프고요. 이 에어리어 그래프에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 6번은 보시는 것처럼 누적 값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A 값 보여주고 그 다음에 B, C, D를 보여주는데 A 위에다가 그 크기를 위에 누적해서 아까 막대 그래프 누적해서 그린 것처럼 그렸어요. 근데 에어리어 그래프를 그리는데 누적을 안 하고 그리고 싶다. 그게 7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적을 안 할 거면 스택들을 false로 해요. 스택들을 false라고 쓰면 이렇게 누적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불투명해 보이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도 여러분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그대로 써주고 이번 누적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이것도 랜덤이라서 이번에는 그럼 랜덤 값을 다시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랜덤 값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매번 이렇게 달라지겠죠. 한 번 더 그려보면 아까랑은 다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어리어 그래프를 그릴 때 너무 데이터의 종류가 많을 때는 스택트가 false 되어 있으면 한눈에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실은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택트 된 상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선 그래프,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선 그래프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 쓰고 점 플랫하고 점 라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플랫하고 카인드하고 이퀄 라인 해서 써도 됩니다. 두 가지가 돼서 8번은 점 플랫 라인을 쓴 예제고요. 9번은 카인드 이퀄 라인이라고 쓴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라인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점 플랫 점 라인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실행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라인 여기 점 플랫 다음에 라인을 써도 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9번처럼 카인드 이꼴 라인 이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플랫에서는 점 플랫만 쓰고 요건 어떤 걸 써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카인드 이꼴 라인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 x 이꼴 네임 카인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실행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라인 대신에 바라고 바꿨어요. 막대 그래프로 바꾸려고. 그래서 바라고 하고 실행하잖아요. 이렇게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만 쓴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바꿀 때는 여기서 카인드에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단순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인으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놔서 그냥 복사해 놓은 거에다가 실행을 해서 금방금방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시면서 잘 안 되시면 이 동영상을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험 실습해 보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토끼 처리할 때 많이 쓰는 박스 플롯인데요. 박스 플롯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생성하고요. 플롯.박스 하고 동그라미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박스 플롯도 이제 앞에서처럼 점 플롯만 쓰고 카인드에다 박스 써줘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10번이나 11번은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10번 부분에 가서 이제 플롯점 박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플롯점 박스라고 해서 실행하면 이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값 세 가지가 수학, 과학, 영어 값이 있었는데 그 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플롯점 박스가 아니고 플롯하고 카인드 박스를 썼어요. 이거를 또 실행을 해보면 여기 위에 있는 플롯, 박스 플롯과 밑에 있는 박스 플롯이 똑같게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 아까 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를 내가 라인으로 바꿨어요. 라인으로 바꾸면 라인 그래프로 이렇게 바뀌죠. 라인 그래프로 바뀌었죠. 다시 박스 플러스로 바꾸면 박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빨리 했네요. 그래서 박스 플러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0번, 11번은 박스 플러스를 그린 거고요. 12번으로 가시면 12번은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건데 히스토그램은 여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랫점 히스트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카인드는 히스트 해주셔도 되고요. 이 히스토그램은 어떤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값 하나를 주로 지정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y 이퀄 매스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앞에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 플롯만 쓰고요. 그 다음에 카인드는 히스트 이렇게 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실행한 내용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플롯점 히스트하고 y 이꼴 매스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아래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매스 말고 제가 잉글리시로 바꿨어요. 잉글리시로 바꿔서 히스트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지금 잉글리시 말고 또 이거는 그냥 이거 두 개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요 Y축을 빼요. Y축을 빼고 실행을 해볼게요. Y축을 빼고 여러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세 과목이 연달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값이 출력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서 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프를 벌써 여러분 4가지나 그려봤네요. 이제 이번에는 덴시티 플롯이라고 해서 그 얼마만큼의 덴시티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롯점 덴시티라고 써줘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 플롯하고 카인드는 덴시티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는 똑같아서 이번에도 덴시티 그래프를 그리는데 매스만 가지고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y는 매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행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덴시티 그래프도 플롯점 덴시티 말고 이런 식으로 플롯이라고 하고 카인드를 쓸 수 있거든요. 카인드를 쓰고 나서 y축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요, 데이터에 지금 수학, 과학, 영어가 다 있잖아요. 그럼 3개의 덴시티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 예제는 동시에 그려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거의 이제 2-3가지로 고정해 놓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실습하실 때 이렇게 한 줄씩만 다 타이핑해서 쓰시면, 사용하시면 금방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포도, 그러니까 산포도, 산점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산포도 그래프는 점 스캐터예요. 그래서 이제 분포도는 사실 대부분 축을 2개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스캐터하고 X축은 수학, Y축은 사이언스로 해서 산포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것도 17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점 플롯이라고 하고 카인드는 스캐터 해주셔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볼게요. 분포도 그래프 여기 보니까 플롯 점 스캐터 하고 나서 수학과 사이언스 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점 플롯이라고 하고 카인드의 스캐터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분포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앞에 그래프는 X축은 수학, Y는 과학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려고 X축은 수학, Y축은 영어로 바꿔서 봤거든요. 분포도가 약간 다르게 여러분 나타나죠. 분포도 그래프는 사실 지금 이 예제하고 우리가 딱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대부분 X축과 Y축을 위치 값을 지적해서 얼마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볼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이 차트인데요. 이제 마지막이 파이 차트예요. 파이 차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보여주는데, 파이 차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하나 더 만들었고요. 플롯점 파이라고 해서 만들고 앵글을 90도로 하기로 했고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칼럼에 여기 만들어진 데이터 태스크를 여기에다가 인포막스를 불러 쓰고요. 칼럼을 태스크라고 써주고요. 로우의 라벨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로우의 라벨 값이 따로따로 있어야 파이 차트를 그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그렸고요. 19번 보시면 여기서도 앞에랑 같은 논리로 플롯만 쓰고요. 그 다음에 카인드에다가 파이라고 써주셔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 차트에 아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값이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가 나타나고요. 똑같이 여기는 아까 플롯.파이였는데 이번에는 플롯이라고 하고 카인드 파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카인드 파이라고 지정을 해서 실행해주면 앞에 거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300, 500, 700 하고 1000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하고 태스크 컴플리트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태스크라만 써줄게요. 칼럼이 됐고 태스크 돼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실행을 하니까 제가 여기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거든요. 1000을 태스크에 그 다음에 마지막을 태스크라고 썼더니 이 1000이 제일 값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프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아래쪽도 위에 데이터를 바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위랑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의 종류는 쭉 보셨고요. 그래프는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를 어떤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고 아니면 뭐 한 서너 개 그려보시고 뭐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이제 강의 내용은 끝났고 그 복습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뭐였죠? 네, 히스트. 파이 차트는 파이. 세로 막대 그래프는 뭐였어요? 네, 바. 산점도는 스캐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히스트 바로 파이, 바, 세로 이거는 틀렸죠? 세로 막대 그래프는 플러점 바고요. 요거는 바 H는 가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가로 그래프. 그 다음에 요거 산점도 생성은 우리가 배운 건 사실 덴시티, 산점도는 덴시티가 아니고요. 이게 잘못 만들어 놨네요. 플롯하고 뭐였어요? 스캐터였어요. 그리고 요 명령어 모두 다 플롯만 쓰고 괄호 안에 kind라고 한 다음에 히스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 답안이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제 고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했던 사이트이고요. 오늘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실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